저희는 양극 산화를 통해 생성된 TiO2의 강촉매 반응 특성과 그것의 전구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수처리 공정에 TiO2 파우더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세퍼레이션과 리사이클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강촉매 고정화는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정화 방법에는 졸개 코팅 방법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은 서브스트레이트하고 TiO2 간의 결합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고정화로 인한 그 서페이스 에어리어의 감소로 인해서 강촉매 그 활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강촉매 산화 반응에서는 일렉트론하고 홀의 리컨비네이션으로 인해서 또 반응 속도가 이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노다이징을 이용해서 티타늄 플레이트에 TiO2를 고정화시켜서 티타늄 서브스트레이트하고 TiO2 간에 강한 결합력을 갖게끔 했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아노다이징한 TiO2에 미세 전류와 정기적인 포텐셜을 이렇게 적용해 줌으로써 일렉트론과 홀의 리컨비네이션을 억제시켜서 반응 속도를 상승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실험 조건으로 티타늄 아노드를 사용을 하였고, 그 다음에 카파 캐소드를 사용하였으며, 그리고 전해질로는 황산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해질의 농도와 그 다음에 커런트 덴시티와 볼티지를 이렇게 다르게 해서 아노다이징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아노다이징을 통해 만든 TiO2의 강촉매 액티비티를 알아보기 위해서 모델 플루턴트로 메틸렌 블루를 사용하였고, 이때 부하트 저압 수분 램프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노다이징을 통해 만든 TiO2에 아주 미세 전류와 그리고 정기적인 포텐셜을 이렇게 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실험한 반응기 그림인데요. A번에 보시는 것이 아노다이징 베스입니다. 그래서 전해질이 담긴 아노다이징 베스에 베스가 있고, 그리고 외부 파워 서플라이를 통해서 티타늄 아노드에 전류와 전압을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노다이징이 되면서 변화하는 볼티지와 커런트의 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AD 컨버터를 연결해주고 컴퓨터로 그 변하는 것을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촉매 반응기입니다. 아노다이징을 해서 만든 TiO2를 강촉매 반응기에 이렇게 두 개를 고정시키고, 그리고 가운데에 UV 램프를 두어서 UV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포텐셜을 줄 경우에는 외부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기를 가해 주었습니다. 이번 그래프는 아노다이징 하면서 변하는 커런트와 볼티지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붉은색으로 나타낸 것이 볼티지를 나타내고 검은색으로 나타낸 것이 커런트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전류 방식으로 양극 산화를 진행을 했다가 저희가 세팅한 볼티지에 도달하게 되면 그 정전압 방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시간 동안 양극 산화를 이렇게 유지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변화하는 커런트와 볼티지의 변화는 이때 변화할 때 티타늄 표면에서 옥사이드 필름이 이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결과는 커런트 덴시티를 달리해줄 때 TiO2 표면의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커런트 덴시티를 증가시켜줬을 때 포어 사이즈가 크게 변한 것이 없고 거의 일정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티타늄 표면에 옥사이드가 형성되면서 이 옥사이드가 일렉트로라이트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티타늄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적용했던 그런 전류 밀도가 나중에 이 옥사이드가 포러스해지면서 그 면적값으로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이러한 처음에 설정해줬던 이 커런트 덴시티에 대한 차이가 나중에는 무시할 만큼 작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볼티지를 다르게 줬을 때 TiO2 필름의 표면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압이 증가하면서 필름이 포어 사이즈가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180V까지는 비교적 포어가 작고 균일한 마이크로한 포어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 포어의 형성은
옥사이드에서의 그런 전력 분산을 이해한 것으로서 이미 다른 연구자들에 의한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해질의 농도를 달리했을 때 형성된 TiO2의 표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렉트로라이트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포어 사이즈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해질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이렇게 옥사이드가 더 많은 엑시드에 이렇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전기화학적인 그런 디솔루션으로 인해서 이렇게 포어 사이즈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커런트 덴시티를 달리했을 때 TiO2 필름의 크로스 섹션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류 밀도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필름의 두께가 1마이크로로 거의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노다이징 볼테이지를 달리했을 때 TiO2의 크로스 섹션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서 필름의 두께가 증가를 했고, 여기서 보시면 0.4마이크로, 0.7마이크로, 그리고 1.4마이크로 정도로 필름의 두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해질의 농도를 달리하였을 때 TiO2의 크로스 섹션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또 전해질 농도 증가에 따라서 필름이 0.6마이크로, 1.2마이크로, 1.4마이크로로 이렇게 두께가 또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비교 실험을 위해서 지금 사용화 되고 있는 TiO2 조를 쿼츠 플레이트에 딥코팅하여서 300도씨에서 2시간 동안 열처리한 표면 사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크랙이 발생을 하면서 전형적인 졸개 코팅한 TiO2 표면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타낸 것이 졸개 코팅한 TiO2의 크로스 섹션 결과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두께가 4마이크로 정도로 앞서 아노다이징을 해서 만든 TiO2의 두께보다 4배 정도 더 두꺼운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것은 커런트 덴시티를 달리했을 때 만든 TiO2의 결정 구조 변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서 쓴 결과 마찬가지로 커런트 덴시티가 달라짐에 따라서 결정 구조가 거의 달라짐 없이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노다이징 볼테이지를 달리했을 때 TiO2 XRD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150V에서 180V로 증가시켰을 때 여기 투스타 25도일 때 아나타즈가 이렇게 더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200V로 증가시켰을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루타일 구조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해질 농도를 달리했을 때 생성된 TiO2의 XRD 결과입니다. 보신 것처럼 0.25몰에서 0.5몰로 증가시켰을 때 아나타즈가 감소를 하면서 여기가 루타일로 트랜지션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1몰로 증가시켰을 경우에는 그 루타일 구조가 아주 많이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졸개 코팅한 TiO2의 XRD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나타즈 단결점만 거의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열처리를 할 때 루타일이 생성되지 않은 300도씨 온도에서 열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나타즈 단결점만 생성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만든 아노다이징을 통해 만든 TiO2의 방촉 액티비티를 알아보기 위해서 메틸렌 블루의 분해 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류 밀도 변화에 따라서 만들어진 TiO2의 메틸렌 블루 분해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앞서 XRD 결과나 샘 결과에서는 전류 밀도에 따라서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요. 메틸렌 블루 분해에 있어서는 110mA에서 만들어진 TiO2가 더 이렇게 분해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110mA에서 만들어진 TiO2가 가장 좋은 방촉매 활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볼테이지를 달리하였을 때 메틸렌 블루 분해 결과에 대한 결과입니다. 150V하고 180V에서 만들어진 TiO2가 반응 2시간 때는 거의 반응 속도가 거의 같게 유지가 되다가 한 2시간 이후부터는 180V에서 만들어진 TiO2가 훨씬 더 반응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쌤 결과에서 180V에서 만들어진 게 코어 사이즈가 작고 또 균일하고 또 XRD 구조를 통해서 보면 루타일이 생성되지 않고 아나타제가 이렇게 가장 많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전해질의 농도를 달리했을 때 만든 TiO2의 메틸렌블루 분해 결과입니다. 보시면 일본에서 만들어진 TiO2가 분해 속도가 다른 경우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쌤 결과에서 코어 사이즈가 상당히 크고 다른 경우보다 상당히 크고 그리고 XRD 결과에서도 보면 루타일 구조가 아주 많이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강촉매 활성이 다른 경우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아노다이징을 통해 만든 TiO2에 정기적인 포텐셜을 주었을 경우에 대한 반응 속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포텐셜을 주지 않고 그냥 아노다이징에서 만든 TiO2의 UV만을 조사해 줬을 경우와 정기적인 포텐셜을 주었을 경우에 비교를 해보면 초기 반응 1시간 만에 무려 반응 속도가 5배나 더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진행되면서 그 차이가 커지면서 그 차이도 이렇게 꾸준히 유지가 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이 단순한 전기 분해 반응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아노다이징을 해서 만든 TiO2에 UV는 조사하지 않고 정기적인 포텐셜만을 주어서 메틸렌블루 분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거의 반응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정기적인 포텐셜을 가해줌으로써 일렉트론과 홀의 리컨비네이션이 효율적으로 억제가 돼서 반응 속도가 이렇게 크게 상승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졸개 코팅한 방법과 아노다이징에서 만든 TiO2의 메틸렌블루 분해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졸개 코팅한 경우가 아노다이징에서 만든 TiO2의 그런 강촉매 산화 반응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빠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졸개 코팅에서 만든 TiO2가 두께가 4배나 더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틸렌블루의 분해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강촉매 양이 더 많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차이가 났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노다이징에서 만든 TiO2의 정기적인 포텐셜을 이렇게 가해줬을 경우가 졸개 코팅한 방법보다 반응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면서 시간이 갈수록 좀 더 그 반응 속도의 차이가 더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도 정기적인 포텐셜을 주었을 경우에 일렉트론과 홀의 리컨비네이션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억제가 돼서 반응 속도가 훨씬 더 상승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결론으로 아노다이징에서 만든 TiO2가 강촉매 활성을 나타내었고요. 그리고 0.25몰의 황산과 110mA의 커런트 덴시티와 180V에서 만든 TiO2의 경우가 가장 좋은 강촉매 활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졸개 코팅에서 만든 TiO2와 그리고 일반적인 강촉매 산화 반응보다 정기적인 포텐셜을 주었을 경우에 더 반응 속도가 더 상승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일렉트론과 홀의 리컨비네이션이 효율적으로 이니비트 돼서 반응 속도가 상승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